40년지기 동지를 배반하고 더 나아가 황제를 갈아치우려다가 골로 간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물이 모반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는 바로 왕릉입니다. 손찬이 형은 오늘 왕릉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왕릉은 자가 언운이며 태원군 사람으로 사도 왕륜의 조카입니다. 이각과 곽사가 장안성을 점거해서 왕륜을 몰락시킬 때 당시 어린 왕릉은 성벽을 넘어 탈출합니다. 그리고 효령, 현장, 태수를 거치면서 능력을 인정받아 조조에게 발탁되어 승상부에서 일하게 됩니다. 왕릉이 군권을 가지고 활약하는 시기는 조비 때부터인데요. 조비는 왕릉을 연주자사에 제수하고 장료, 장패 등과 함께 송건을 치게 합니다. 이때 송건은 여범에게 가절을 주고 이를 맡게 하는데 여범이 잡무장 같지만 가절도 받고 오나라에서는 상당히 비중 있는 인물입니다. 정사 여범전에 따르면 손책이 개고생할 때 오직 소나와 여범만이 같이 고생했다 나오는데 손책 때부터의 공신이라 보면 됩니다. 유비가 송건을 방문했을 때 유비를 오나라에 붙잡아두라 은밀히 조언한 것도 여범이었죠. 아무튼 이 동구전투에서 오나라의 여범은 손소, 서성, 전종을 부장으로 삼고 이들과 대치했는데 이때 태풍이 불어서 오나라 배들이 위나라 진영으로 떠내려가 버립니다. 정사 여범전에는 이때 물에 빠져 죽은 병사들이 수천 명에 달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공으로 왕릉은 건무장군으로 승진하고 의성정후의 자기를 받습니다. 그런데 패한 여범도 양주목으로 승진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방어에 성공해서 그렇습니다. 서성이 소수병력으로 대군을 막거든요. 그래서 서성도 무어호의 자기를 받고 안동장군으로 승진합니다. 다시 왕릉으로 돌아오자면 왕릉은 이후에 청주자사로 임명되어 이 지역을 다스리는데요. 백성들이 왕릉을 찬양하였다고 하니 정치를 꽤나 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석정전투에서 활약 아닌 활약을 하는데 위나라 조유가 오나라 주방의 거짓 항복에 깜빡 속아서 개처발린 바로 그 석정전투입니다. 주방이 조유에게 무려 7번의 편지를 써서 항복 요청을 하는데 대군사 사마이 드라마에서는 사마이가 이건 함정이라면서 오나라 정보를 반대하죠. 허구입니다. 오히려 사마이는 조예가 촉, 누구 먼저 쳐야 되냐 묻자 오나라 정보를 주장합니다. 조예가 옳다 여기고 그래서 조유가 10만 병력을 끌고 출동하는 거고요. 조유가 쳐들어오니까 송건이 병력 유인을 위해 주방에게 거짓 항복을 시키는 게 시간적 순서입니다. 그리고 주방의 거짓 항복을 간파한 것도 실제로는 사마이가 아니고 만총입니다. 만총은 이후 합비 신성전투에서도 손포의 거짓 항복을 간파하죠. 정사 만총전에 의하면 왕릉은 만총과 사이가 안 좋았는데 왕릉이 손보의 거짓 계략을 믿고 이를 맞이하려 하자 만총은 도독제군사로서 왕릉의 상간이었기에 왕릉에게 복이 700명만 허락하고 맞이하게 하였는데 역시 거짓 계략이었고 병력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석정전투는 여기서의 대승으로 송건이 칭제를 할 수 있게 되는 의미 있는 전투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나중에 다루는 것으로 하고 왕릉이 이때 가교와 함께 대패한 조유를 구원해서 살려냅니다. 그리고 240년에 왕릉이 가절을 받고 도독이 되는데 이는 전전임자 조유, 전임자 만총의 보직을 이은 것입니다. 즉 총나라 방어선에 사마이가 있듯이 오나라 방어는 왕릉이 담당하게 된 거죠. 도독이 된 왕릉은 전종의 침략을 물리치고 거기장군의 임명, 남향후의 자기를 받아 시급 1350호를 받습니다. 이런 출세가도 10여 년 뒤에 왕릉이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왕릉에게는 영호우라는 외조카가 있었습니다. 우우라는 이름이 어리석을 우인데요. 원래 이름이 영호준인데 사이코패스 조비한테 한번 잘못 걸려서 영호우로 강제 개명당한 사람입니다. 왕릉과 영호우 둘이 작당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내용인즉슨 황제 조방을 패하고 초왕 조표를 황제로 옹립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정사 왕릉전에 따르면 왕릉은 사마랑, 즉 사마이의 형이죠. 친분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즉 사마이하고도 좋은 관계, 어쩌면 조씨 외척들에 대항하는 정치적 동지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일례로 사마이가 고평릉 사변을 일으키고 왕릉을 태위에 앉히거든요. 승상에 버금가는 삼공 중 한 자리입니다. 아무리 실권이 없는 자리라 해도 병권에 관련된 자리이기 때문에 사마이가 이 자리에 정적을 앉힐 이유는 없는 거죠. 고평릉 사변이 249년이고 왕릉이 모반을 일으킨 게 251년이니 태위가 되고 직후입니다. 동지 덕에 태위가 된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다? 251년 오나라에서 위나라의 물길을 막는데 왕릉은 옳다쿠나 하며 군을 일으킬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불허한다는 조서가 내려오죠. 당시 조방은 어렸으니 사마이의 뜻일 거고요. 진서 선제기에서도 사마이가 계책을 알아채고 불허했다 나옵니다. 이에 왕릉이 부하장수 양홍을 연주자사 황하에게 보내 모반하겠다는 사실을 알리게 하는데 원래 연주자사가 앞서 말한 영호우였는데 이를 실행하기도 전에 249년에 병으로 죽어버립니다. 그 후임이 황하였던 거죠. 그런데 양홍과 황하가 이 사실을 사마이한테 꼰질러 버립니다.
당시 사마이가 72세였는데 직접 토벌을 위해 군을 일으키고 동시에 왕릉의 죄를 사한다는 사변령을 내립니다. 이 과정이 정사 왕릉전보다는 자치통감에 좀 더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왕릉이 항전을 포기하고 인수와 가저러를 반납하죠. 그리고 스스로를 포박하여 사마이에게 서니 사마이가 사람을 시켜 포박을 풀어줍니다. 여기까진 정사와 자치통감의 내용이 같은데 정사에서는 사마이가 인수와 가저러를 돌려주고 위로하여 복이 600으로 하여금 호송토록 하는 중에 왕릉이 독을 먹고 자결하였다 라고 짧게 나오는데 자치통감에 의하면 왕릉은 이미 사면을 받았다 생각하고 옛 우정이 있었기 때문에 작은 배를 타고 사마이에게 가려 하니 사마이가 사람을 시켜서 못 오게 하였다. 왕릉이 말하길 편지만 써도 내가 갔을 것을 군대까지 끌고 올 이유가 있었나. 그러자 사마이가 경은 편지 정도로 토벌할 상대가 아니오. 왕릉이 다시 말하길 경은 나한테 빚을 졌구려. 그러니까 사마이가 님한테 차라리 빚을 지지 국가에 빚을 지진 않겠다. 여기서 빚은 군대를 끌고 온 사마이에게 군공을 세워준 것을 뜻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왕릉이 호송 중에 사마이를 떠보려고 관짝에 박는 못을 달라고 해봅니다. 그러자 사마이가 그걸 주라 그러죠. 왕릉이 뜻을 알아채고 약을 먹고 자결합니다. 사마이는 연루된 자들의 삼족을 멸했고 왕릉과 영호우의 관을 파헤쳐서 시신을 3일간 저작거리에 세워둡니다. 그리고 초왕 조표도 사형에 처해지죠. 그리고 사마이는 그 후임에 제갈탄을 임명하고 그 해에 죽습니다. 왕릉의 모반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마이가 권신이었다면 사마이 타도를 대의로 내세우면 될 일인데 조방 폐위를 내세웠거든요. 한편으로 위략에 기술된 왕릉이 사마이에게 보낸 편지에는 조카 영호우를 단속 못했으니 내가 죽어 마땅하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를 보면 왕릉은 모반의 의사가 없었는데 외조카 영호우의 죄를 뒤집어써서 죽었다. 실제로 자치통감에 의하면 영호우에게는 선고와 양강이라는 신복이 있었는데 이 중 양강이 영호우 사후에 낙양으로 가서 모반 음모를 떠벌리고 다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영호우가 이미 죽었는데도 왕릉을 견제하기 위해 선수를 쳤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손찬희 형이 감히 생각해보건대 일단 왕릉의 모반에는 고평릉 사변이 큰 영향을 끼친 건 확실해 보입니다. 40여 년간 조정에서 같이 일한 사마이에게 왕릉이 라이벌 의식을 가졌을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당시 조유 때로부터 만총에 이어 내려오던 오나라 국경 쪽 병권을 장악한 왕릉이었고 참고로 이 지역 병권을 이어받은 제갈탄도 나중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정사를 참고하면 백성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 필부가 봐도 이건 안 된다 하는 선거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유독 많은데 고평릉 사변 이후 정치적 불안정을 기회로 한번 해볼만 하다 오판했다가 사마이가 생각보다 빨리 대응하자 결국 포기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마이가 직접 군을 이끌고 온 것도 계산 밖의 일이었겠죠. 물론 이건 손찬희 형의 사견일 뿐이고 다른 생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